자,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골뱅이 100,100. 자, 여러분들도 100,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사물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배수로 조절합니다. 자, 먼저 스케일,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물체가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케일 팩터 몇 배를 키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2라고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이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0.5. 그러면 크기가 다시 줄어드네요. 다시 합니다. 스케일. 자, 3. 그럼 3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릴까요? 비율이 얼마죠? 0.33인가요? 0.3인가요? 자, 0.3. 90이네요. 다시 언두. 자요. 다시 스케일.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1 나누기 3. 분수를 쓰는 겁니다. 내가 3배 키웠잖아요. 3분의 1로 줄여라, 이런 뜻이죠. 자요. 100으로 떨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크기가 230으로 바꾸고 싶어요. 230으로요. 그럼 몇 배 커지나요? 2.3인가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여기 레퍼런스요. 현재 길이가 100이죠? 엔터. 230으로. 자, 이거 로테이트 할 때도 똑같은 기능이 있었죠. 그죠? 로테이트 할 때도 현재 각도, 엔터, 절대 각도. 그러면 회전됐었죠? 마찬가지로 스케일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스케일. 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길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클릭합니다. 원점과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점.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로 입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엔터, 엔터. 자, 여기를 가져왔어야죠. 라인. 다시 한번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필렛. 그 다음 라인. 15도로 바꿔볼까요? 자, 15도로 바꾸고 제가 방위 표시를 이렇게 놨습니다. 로테이트 원점 레퍼런스 원점에서 반대점 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6,950입니다. 근데 지금 치수를 모르죠? 네, 스케일 원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원점과 반대점 클릭하고 16,950. 그러면 지금 그린 얘가 1:1 도면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방위를 찾아오는 건 이제 어저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방위 동서남북을 찾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 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 크기 이렇게 찾아냅니다. 스케일에
레퍼런스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건 이 가로선이죠. 자, 라인 이렇게 세로로 16,300 다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15,900 그 다음에 연결하기 이렇게 생긴 모양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그 대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방위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방위를 찾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측해서 이렇게 모양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때 사용되어지는 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 스케일의 레퍼런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늘리기.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끝점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여기를 선택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끝점이 선택되어져야만 스트레치가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포함 선택하고 걸침 선택이 있었죠. 네, 걸침 선택으로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치, 자, 중간에 이렇게 포함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거 의미 없고요. 이거 포함 선택이지만 이동돼 버립니다.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걸침 선택이지만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스트레치가 안 일어나요. 다시 한번 스트레치, 걸침 선택입니다. 첫 번째 걸침 선택입니다. 두 번째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자, 이렇게 코너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만 이렇게 스트레치 일어납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스트레치가 일어나요. 3개 선택하면 이렇게 3개가 일어나겠죠. 2개 선택하면 2개가 일어나고, 하나 선택하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트레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립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 그립 상태로 작업을 하면 되고, 이걸 델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 그립에는 뭔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자,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첫 번째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자,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2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여기 그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 됩니다.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중간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선택하고 그립을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면 로테이트도 됩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이 들어가고요. 다시 엔터를 누르면 미러, 대칭이 되고요. 다시 엔터를 누르면 스트레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서클, 자, 마찬가지예요. 클릭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치, 엔터, 이동하기, 엔터, 회전하기, 크기 조절하기, 대칭하기, 그 다음 다시 스트레치로 이와 같이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스트레치를 씁니다. 이거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놓는 이런 방법의 스트레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랭센입니다. 랭센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보실까요? 다 지우고, 자, 라인, 자, 랭슨.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방식의 랭슨을 쓸 건지 물어봅니다. 델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 퍼센트, 백분율이죠. 토탈, 전체 길이, 다이나믹, 동적인. 자, 다이나믹부터 보죠. 다이나믹은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라인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자, 라인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랭슨, 다이나믹,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 게 다이나믹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 전체 길이입니다. 여기다 전체 길이를 써주면 돼요. 250mm. 자,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쪽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모든 선이 250mm가 되니까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랭슨입니다. 랭슨. 그 다음에 퍼센트입니다. 백분율이에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5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50%씩 커지는 거죠. 이렇게 150%씩 커져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5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절반씩 줄어들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그 다음에 델타. 델타는 커지고 작아지는 값을 델타라고 합니다. 눌러보시면 얼마큼 커질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10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100mm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델타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보죠.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길이가 1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X라인 0도, 90도, 자, 로테이트, 카피 51도, 다시 한번 로테이트, 카피 49도.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끊고,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자, 중심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클, 반지름 32, 다시 한번 서클 46.4, 서클, 반지름 10.4, 다시 한번 반지름 20.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트림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더 있을 이유도 없고. 자, 서클. 물론 이제 여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80. 자, 선 연장합니다. 익스텐드. 그 다음 서클. 아니, 매치 프로퍼티스부터 할까요? 자, 서클. 반지름 7.2. 다시 한번 반지름 16.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그 다음 옵셋 7.2, 다시 옵셋 16.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자, 선 연장해줘야 되겠죠? 익스텐드. 그 다음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역시 트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7.2, 아니 10.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옵셋 20,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트림. 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다시 한번 트림. 필렛 반지름 32.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근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중심선이 물체보다 더 길어야 되는데 딱 맞고 있죠. 네, 랭스 델타 5mm. 어떻게 되나요? 5mm씩 다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 옵셋해서 썼죠. 네, 옵셋이 아니고, 이제는 옵셋이 아니고 배웠잖아요. 그죠? 옵셋이 아니고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랭슨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전엔 랭슨을 안 배웠으니까 옵셋을 해서 쓴 거고, 근데 이제는 랭슨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죠. 브레이크는 트림의 원래 명령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브레이크 명령은 이 안에 여기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브레이크예요. 자, 그럼 CAD가 먼저 객체를 선택하라고 떠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도 지정하지 않았는데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알고 봤더니 선택하는 순간 이게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눌러주니까 이렇게 끊어지네요. 이거 마치 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이게 퍼스트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선택하는 순간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가 들어가고, 근데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바꾸고 싶어요. 여기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선택이에요. 먼저 여기를 선택해버리면 얘가 선택될 수도 있고 얘가 선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확실하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 클릭, 세컨드 포인트로 교차점 클릭.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언두. 이 트림은 재밌는 기능, 브레이크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먼저 선택을 하고 퍼스트 포인트로 클릭,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를 같은 자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포인트 브레이크가 돼요. 한 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자, 45도로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 옵셋 70mm, 40mm. 트림, 적당히 선을 띄우고 옵셋 40mm. 자, 필렛으로 빼고 필렛 반지름 0으로 주고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옵셋 20mm, 10mm, 필렛, 옵셋 30mm.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20mm. 자, 레이어에서 은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로드, 히든. 얘는 은선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 위에서 볼까요? 20mm, 10mm, 다시 20mm, 필렛, 자, 트림, 다시 이렇게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 자, 여기는 트림으로 끊으면 돼요. 여기는요, 은선이죠.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은선으로 바뀌죠. 여긴 실선, 은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트림으로 끊고 이렇게요. 시작, 중심, 끝. 자, 시작, 중심, 끝. 아크를 이용하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어떤가요? 바로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한전 브레이크 씁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세컨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전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됩니다. 옵셋 20mm, 다시 10mm. 자, 트림. 자, 그러면 모양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점이 만들어집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PD 모드입니다. PD 모드, P타입. 다시요. P타입으로 갑시다. PD 모드 말고, 요거 말고, P타입으로 바꿉시다. P타입. PD 모드는 숫자를 쓰는 거고, P타입은 대화상자로 씁니다. PD 모드 대신에 P타입이요. 자, P타입. 그러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선택하고 OK. 그럼 어떤가요? 자, 포인트 점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교차점이네요. 라인. 자, 인터섹션. 교차점이죠. 잡히나요? 오스냅이 안 나오네요. 다시요. 센터. 원의 중심인데 안 잡히네요. 그러면 점에 관련된 오스냅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점에 관련된 오스냅은 두 개입니다. 노드라는 오스냅하고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 두 개입니다. 노드가 점입니다. 니어레스트가 근처란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포인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인, 노드. 노드가 정확하게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과 관련한 오스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다시 볼까요? 노드. 그럼 점과 점 사이를 이와 같이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연결해 보시죠. 자, 라인. 이번엔 nearest입니다. nearest는 근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 근처 다 찾는 거 보이시죠? 근처점을 다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찾아요. 서클. 자, 라인, nearest. 근처점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nearest를 이용하면 커서 근처에 있는 점을 찾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스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노드, 하나는 nearest.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실까요? 라인. 제가 적당히 선을 그려봤습니다. 디바이드. 등분하기란 뜻입니다. 자, 클릭하고 6등분 6개. 여기다 숫자 쓰시면 돼요. 엔터 넘버 오브 세그먼트. 세그먼트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6등분 그리고 엔터. 6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실제로 오브젝트가 잘린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점이 들어간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디바이드는 그래서 포인트를 못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의 차이는,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거고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자, 메주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계산합니다. 100mm. 그러면 100mm, 100mm, 나머지 짜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메주어. 이번엔 위쪽으로 선택했습니다. 150mm.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다시 메주어. 자, 엔터. 50mm.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에 짜투리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디바이드. 예를 들어서 4개. 그 다음에 P 타입. 자, 보시면 포인트 타입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작아졌네요. 어느 순간 또 커지고요. 왜 그럴까요? 자, P타입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포인트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인트 사이즈,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지금 상대적으로 화면에, 스크린에 상대적으로 5%만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즉 오토캐드가 지닌 기본 단위, 즉 밀리미터를 선택해서 쓰고 있죠. 밀리미터로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5유니트, 5밀리미터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화면에 상대적으로 5%만하게 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보시면, 자, 지금이 5%예요. 확대하니까 어떻게 된가요? 이건 5%가 아니죠. 또 축소하면, 자, 이건 5%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젠, 화면 재생입니다. 화면 재생성 명령어가 리젠입니다. 자, 리젠 어떤가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확대됐습니다. 리젠. 축소됐습니다. 리젠. 리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트림. 옵셋 142. 옵셋 82. 일단 전체 크기를 먼저 그리면 됩니다. 자, 라인. 옵셋 102.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여기 위에서부터 그려봅시다. 옵셋 71, 36, 다시 72. 자, 필렛 이렇게 들어갔죠. 이 부분 오늘 배운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교차점 클릭하고 다시 한번 교차점 클릭하고 선택해서 레이어 바꿔주고요. 자, 옵셋 66, 25, 서클 반지름 22, 옵셋 22. 자, 이런 경우는 트림, 중심선을 기준으로 트림하면 트림이 좀 더 빨라요. 또 하나,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자,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요 부분이 은선이죠. 이건 뭐가 빠를까요? 브레이크가 빠를까요? 아크가 빠를까요? 이럴 땐 아크가 더 빠릅니다. 트림,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러면 평면의 모습은 다 됐네요. 자, 오늘 배운 랭슨 델타 5mm. 중심선이 조금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정면 옵셋 71mm, 옵셋 43mm. 근데 이 선과 이 사선이 78도랍니다. 로테이트 그냥 쓸 겁니다. 로테이트 카피. 자, 78도 선 연장하고요. 요거 지우면 되겠네요. 옵셋 22mm 트림으로 선 지우면 네, 모습 만들어졌네요. 자, 라인 여기서 땡겨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랭슨 델타 5mm. 그러면 모양 완성됐고요. 자, 우측면입니다. 자, 옵셋 72mm. 그 다음엔 나머진 없네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필렛.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트림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 이 72라는 부분이 여기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라인으로 선을 쭉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필렛. 이런 모습입니다. 자,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자, 이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라인. 그래서 필렛, 트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와야 됩니다. 라인. 여기네요. 다시 한번 라인. 여기군요. 필렛.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 면이 빗면인 거죠. 바로 여기 면인 거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요. 위에서 봤더니 여기 원이죠. 원을 사선으로 자르면 타원이 된다고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라인. 타원의 중심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네요. 이 부분이 타원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타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건 원의 끝점들.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들 있죠? 라인. 이 쿼드란트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2개만 나오면 돼요. 엘립스, 센터. 중심점이 교차점, 중심이 교차하는 지점이 타원의 중심이고 끝점, 끝점 이렇게 되는군요. 자, 트림. 다시 한번 트림. 랭슨 델타 5mm. 이렇게요. 중심선까지 그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 부분, 요 타원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